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번에서 4번까지 알아봤었죠? 혹시라도 위에 일부 영상을 안 보셨으면 위에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슈레딩거 기업 가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 비교 분석해보면서 알아보고 슈레딩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지난 일부 영상에서 주주님들이 슈레딩거의 경쟁사나 슈레딩거만의 기술적 차별점에 대한 문의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2개씩 올리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도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 주주님들에게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 회사가 예전에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받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계사들이 실사를 하거든요.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회계사들이 제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 등등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회사도 최소 1, 2주 정도는 회계사들이 자료를 보고 대표이사나 실무자들과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2개 올리니까 회사를 분석하는 시간이 길어야 2, 3일인데요. 제가 회사를 분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최대한 주주님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적어도 잃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업한 지 16년째가 됐는데요. 사업도 일단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망하지 않고 잘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아야 돈을 벌 기회도 생기지 않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슈레딩거의 경쟁사는 어디가 있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봤지만 슈레딩거 경쟁사에 대해서 국내 자료들은 찾기 힘들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이오 시뮬레이션 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입니다. 이 바이오 시뮬레이션 분야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의 제품군이 있고 전임상이나 임상 약물 개발 그리고 드럭 디스커버리 기초 실험 단계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죠. 이걸 사용하는 고객은 제약회사나 생명공학회사, 연구기관들이 있다고 설명해 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레딩거를 포함해서 PPD, 설타라, 시뮬레이션 플러스, 인실리코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비슷한 서비스군을 제공하는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비아, LP, 컴퓨젠, 제네데이터, LLC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시장 동향은 앞으로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에서 바이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타라라는 회사가 개발한 업계 최고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피닉스가 세계 50대 제약회사나 2,000개 기관, 60개국에 6,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타라는 아직 상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기술적으로 정확히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오픈하는 이런 자료들은 다 자기네 회사 기술이 제일 좋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시킹 알파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의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가 슈레딩거고요. 두 번째 회사가 방금 전에도 나온 회사죠. PPD, 파마슈티컬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의 약자입니다. PPD는 티커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시가총액은 PPD가 가장 큽니다.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12조 원 정도 되네요. 직원 수도 23,000명입니다. 슈레딩거가 49억 달러 정도 되죠. 한화로 5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슈레딩거 직원 수는 400명이 좀 안 되고요. 매출을 한번 볼까요? 슈레딩거가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PPD 매출이 가장 큽니다. 40억 달러, 한화로 4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슈레딩거와 PPD만 놓고 보면 매출 규모나 직원 수만 봐도 회사 규모의 차이가 크죠. 순이익은 PPD만 유일하게 적자가 아닙니다. 4,7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560억 정도 되네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이익이 작긴 합니다만 이 회사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회사만 비교해보면 PPD 매출이 40억 달러고 슈레딩거가 9천만 달러니까 매출은 40배 이상 높은데 시가총액은 PPD가 100억 달러, 슈레딩거가 49억 달러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지표만 놓고 봐도 슈레딩거가 확실히 현재 고평가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물론 PPD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 지난 일부 영상에서도 신약 개발하시는 주주님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미주부 채널에 이렇게 업계 전문가인 주주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이 PPD 회사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 계시죠?
계시면 댓글 주세요. 지난 일부 영상에서 슈레딩거와 기존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과 비교해보고 슈레딩거의 미래 기업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지를 알아보자고 했었는데요. 현재 슈레딩거의 매출 구성에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5개밖에 없고 아직 임상 1상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 수치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슈레딩거 외에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화이자, 그리고 머크앤컴퍼니 4개 회사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투자 지표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한번 가볍게 봐주세요. 먼저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존슨앤존슨이 3,900억 달러, 한화로 470조 원 정도 되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850억 달러, 한화로 340조 원 정도 됩니다. 화이자가 2,090억 달러, 한화로 250조 원 정도 되고, 머크앤컴퍼니가 1,946억 달러로 한화로 234조 원 정도 됩니다.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슈레딩거가 2020년 2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슈레딩거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슈레딩거는 최고가 대비 23% 정도가 빠진 상태고 최저가 대비는 거의 200%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52주 최저가 대비 6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아직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P/E 레이시오 같은 수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PEG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김에 이 PEG 지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PEG 지표는 P/E 레이시오 나누기 EPS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브로드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이 PEG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순이익 성장률은 높은데 주가가 저평가된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가 PEG 값 0.5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1.5에서 팔라고 했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이 PEG 지표는 화이자가 0.31로 순이익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PSR이죠. 시가총액의 연간 매출을 나눈 값이죠. 역시 슈레딩거가 12.3배로 가장 높습니다. 고평가란 얘기죠. 존슨앤존슨이 4.84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15배, 상당히 낮네요. 화이자가 4.12배, 그리고 머크앤컴퍼니가 4.09배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성장성을 한번 볼게요. 슈레딩거가 매출 성장성은 31.29%로 가장 좋습니다. 현재 주가가 높은 이유도 이 높은 매출 성장성이 바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존슨앤존슨과 화이자는 매출 성장성이 마이너스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5% 정도 성장했고 마크앤컴퍼니가 11.64% 정도의 매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rward 12months, 앞으로 1년 뒤 예상 매출 성장성도 슈레딩거가 32.92%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회사 규모가 큰 만큼 매출 성장성이 높진 않죠. 에비타 기준으로 성장성을 보면 슈레딩거가 59.56%로 훨씬 더 좋습니다. 미래 주가가 오르려면 이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이익이죠. 총 매출에서 원가만 뺀 게 바로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슈레딩거가 56% 정도 매출 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가 매출 이익률이 좋네요. 80% 정도 됩니다. 매출 이익률이 80%란 얘기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원가가 2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800원의 매출 이익이 난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넷 인컴, 순이익이죠. 당연히 슈레딩거는 적자인 상태고요. 화이자가 31.17%로 가장 순이익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부가 가장 관심이 많은 배당을 한번 볼까요? 슈레딩거는 당연히 배당을 안 주고 화이자가 4% 전후로 배당률이 제일 좋네요. 배당금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올려줬는지를 보면 존슨앤존슨은 무려 57년 동안 배당금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올려줬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1년 동안 올려줬고 배당 성장률은 20%대로 제일 높습니다. 화이자는 10년 연속 배당금을 올려줬고 매년 6.7% 정도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규모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슈레딩거가 9천만 달러로 1,000억 원이 좀 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매출 규모는 제일 높습니다. 2,478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297조 원 정도 됩니다. 화이자는 매출이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매출 이익이나 순이익률은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이건 유동 비율이죠. 퀵 레이시오는 당좌 비율입니다. 이 부분도 주린이 특집 1부, 2부 영상에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봐주세요. 이 값은 100%, 즉 1이 넘어야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슈레딩거는 수치가 7이 넘으니까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 수치가 1 미만인 것들이 있네요. 이 부분은 투자 시 참고해주세요. 슈레딩거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미주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슈레딩거의 주가는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매출 성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 여부도 미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화이자가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현재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노바티스
노바티스가 현재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무려 219개입니다. 존슨앤존슨이 208개, 머커앤컴퍼니가 176개, 화이자가 163개입니다. 슈레딩거 현재 5개, 5개 모두 임상 1상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죠. 현재 상황에서는 슈레딩거의 미래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슈레딩거의 미래 매출을 예측한 분석 자료도 있는데요. 이 예상 매출을 기반으로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 매수를 적용해서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분석해 놨겠지만 여기 보시면 2027년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소설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주님들도 이런 자료 보시고 주가를 예상해서 투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인텔만 해도 보세요. 최근에 7나노 공장 힘들다고 발표하고 주가가 쫙 빠졌죠. 몇 년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예측했을까요? 제가 인텔을 분석한 영상도 올렸었지만 다른 영상에서 인텔 공부해보니까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기준에서 인텔은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었는데 지금 인텔 주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업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종목,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덜컥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슈레딩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슈레딩거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영상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체 파이프라인 5개에 대한 임상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해주세요. 자, 그리고 슈레딩거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2020년 8월 4일이 슈레딩거 락업 해제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IPO 락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보통 비상장 회사들이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요. 상장하고 나서 기존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주식을 바로 팔아버리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게 락업입니다. 락업 해제일이 8월 4일이면 8월 4일 지나서 저 같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바로 팔겠어요? 이 사람들도 높은 가격에 팔려고 계속 간을 보겠죠. 물론 다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차익을 보려고 나오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8월 달에 락업 해제되는 기업들 자료입니다.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슈레딩거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쪽에 쉐어 부분이 주식 수를 표기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슈레딩거는 인공지능 머신 러닝 기술을 탑재한 유망한 IT 바이오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고 바이오 신약 개발도 한번 기대해봅니다. 기존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과는 다르게 막강한 IT 기술까지 장착한 위대한 기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미주부는 8월 4일 IPO 락업이 해제되고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더 지켜본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사는 건 공부용으로 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요. 투자자분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투자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대표님은 자금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 경영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될 수 있게 저희 인맥들도 최대한 총동원해서 좋은 회사나 좋은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빌 게이츠 형님이 주주잖아요. 빌 게이츠 형님이 슈레딩거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술적인 서포트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팀에 얘기해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진짜 빌 게이츠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 나서 매일 야근하면서 일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투자자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를 투자한 이유는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거고 투자한 이상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 돈 버는 거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커뮤니티 주식 게시판 보면 어떤가요? 다 회사 욕만 합니다. 그렇게 욕하는 분들한테 그 회사에 뭘 보고 투자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업을 하는 기업가나 일반 투자자들이나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투자자나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